어깨나 견갑골 주변이 아파서 재활 운동을 하는데 오히려 어깨가 더 무겁거나 찝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은 운동할 때는 괜찮은데 집에만 와서 다시 생활하거나 혹은 업무 등을 하다 보면 다시 통증이 도진다 라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은 내 능력에 비해 일상생활에서 망가지는 패턴들을 계속 끌어다 쓰시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운동 능력이 좋은 분들이 아니라 기초적인 안정성이 무너져서 움직임 패턴이 깨진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딱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해 드릴 건데 그게 바로 견갑골의 수직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이전 영상의 재활 방식에서도 똑같이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이게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라 아픈 분들은 이 범위 내에서 써야 불편감이 덜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어깨 견갑 재활의 성패는 보상작용을 얼마나 잘 차단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근데 어깨에 아픈 분들은 견갑골이 이렇게 기울어지는 정방경사 혹은 과하게 앞쪽으로 빼서 쓰는 전인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생활하시다 보면 기능이 깨진 분들은 저리거나 통증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견갑골의 위치 자체가 깨진 분들이 팔을 이렇게 올리거나 혹은 더 멀리 뻗어서 생활하면 우리 몸에서 부족한 가동 범위를 채우기 위해서 이런 상부 승모근이나 혹은 삼각근, 다른 광배근들 이런 부분들을 과하게 쥐어 짜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신경들이 더 압박받게 되고 자극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지키시면 좋을 방식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기능이 깨진 분들은 하방회전이 걸려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전방경사가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일단 깨진 거를 인정을 하시고 이 상태가 더 깨지지 않는 범위에서만 움직이는 거죠.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망가지는 순간이 팔을 뻗을 때나 혹은 물건을 집을 때입니다. 사무업무를 하거나 설거지를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분들이 사실 무리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남들 하는 대로 똑같이 일하고 설거지 정도는 이것도 못하면 어쩌냐 라고 다 말씀을 하시는데요. 멀리 있는 물건에 손을 닿게 하려고 견갑골을 이렇게 끝까지 밀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때 견갑골이 지면에서 수직이 되는 게 많이 깨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전방경사가 심해질 수도 있고 혹은 전인이 심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하방회전이 더 심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때 우리 쇄골 아래에 있는 쇄골화 공간이나 아니면 견갑하 공간에 조직의 압력들이 깨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상하신경총이 눌리거나 더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일상생활에서 계속 불편해진다 라는 분들은 내 견갑골을 대체적으로 지면에서 수직으로만 계속 유지를 하겠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이 수직으로 유지된다 라고 하는 건요, 내 몸통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수직을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뻗을 때 당연히 전인이 좀 되거든요. 이것도 지면에서 수직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 기능이 깨진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몸통에 붙어 있는 이 상태의 수직을 최대한 유지하겠다. 팔을 뻗을 때도 얘가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뻗어지거나 혹은 어깨를 뒤로 뺄 때도 견갑골이 지면에서 수직이 되는 범위 내에서만 하시는 거죠. 만약에 물건이 저 멀리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견갑골의 수직면이 수평하게 움직이는 범위 내에서만 팔을 뻗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잘 유지가 됐다 라고 생각이 들어도 상부 승모근이 쓰이거나 삼각근 아니면 팔저림이 생기거나 광배근이 불편하다면 더 가지 않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몸통을 이동시켜서 쓰는 게 더 낫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사무 업무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키보드를 올려서 쓰시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오히려 신경 자극들을 더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견갑골이 이런 식으로 전방경사되고 밖으로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견갑골이 지면에서 수직 그리고 수평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이 내가 쓸 수 있는 진짜 팔 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는 겁니다. 사무 업무를 하다 보면 하루에 8시간 이상을 계속 하게 되잖아요. 나쁜 패턴으로 계속 쓰게 되면 보상작용들을 잘못 끌어다 쓰는 거기 때문에 증상이 계속해서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견갑골이 깨지게 되면 어깨 주변 근육들이 계속 곽인장을 하게 되고 혹은 팔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일을 하실 때 핵심 기준을 말씀드리면 팔꿈치는 되도록이면 옆구리선에서 너무 멀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팔을 책상에 얹고 하시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이 팔꿈치를 이 의자의 팔걸이에 대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건이 안 되신 분들은 책상에 부착할 수 있는 책상 팔 받침대 등을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키보드는 되도록 이 책상 끝에 두시는 게 좋고요. 마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혹은 재활을 할 때도 계속 마찬가지인데 기능이 많이 깨진 분들일수록 일상생활이나 재활을 할 때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견갑골이 지면에서 수직인 상태, 내 몸에 붙어져 있는 상태에서 수평으로만 움직이는 범위 내에서 써야겠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월슬라이드 방식이나 혹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견갑골의 움직임을 할 때도요, 어디 근육에 힘이 들어와야 되냐라는 거는 생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미 패턴이 무너진 분들은 어디 근육을 타겟으로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의식을 하는 순간부터 평소 쓰던 나쁜 습관들이 계속 개입이 되거든요. 일단 견갑골을 움직인다라는 거는 다 인지를 하셨을 거고, 어떻게 움직이느냐라고 하면 견갑골이 지면에서 수직으로 유지되고 내 몸통에서 수평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찾아서 계속 미세하게 움직여 보는 겁니다. 만약에 월슬라이드를 할 때 더 가면 견갑골이 이런 식으로 깨지거나 아니면 너무 전인이 많이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저항이 생기거나 혹은 몸이 뒤로 젖혀지려고 하면 거기서 멈추시면 됩니다. 그게 내 안정성 근육이 허락한 안전 범위인 거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재활의 핵심은 얼마나 많이 오래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보상 개입을 다 빼면서 하느냐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견갑골의 수직 유지는요, 나중에 벤치프레스나 혹은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넘어갔을 때도 대체로 연계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내가 불편해지는 느낌이 계속 있다 라고 하면 내 견갑의 위치가 계속 깨지지 않는지 체크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스로 이 감각을 체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라고 하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이 범위 내로 쓴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기능이 깨진 분들은 그 범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힘들거든요. 평생을 이렇게 써야 되냐라는 게 아니라요, 나중에 좋아지면 어떤 움직임이든 크게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기능이 깨진 분들은 그런 사소한 일상생활에서 불편해지기 때문에 이런 규칙들을 말씀드리고 체크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페인랩이었습니다.